우리는 여기 1등급이랑 여기 몇 등급을 같이 볼 거야. 당연히 모호하게 느껴지는 게 맞죠. AI가 써준 한 달락 딱 갖고 가고 말을 예쁘게 다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에 있냐면, 안녕하세요, 이투스쿨 평가연구소장 김원진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정량화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뽑아오던 입시에서 그렇게 측정할 수 없는 아이들을 뽑자고 만든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호하게 느껴지는 게 맞죠. 우리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정량평가는 이제 보통 교과전형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요즘에는 정성평가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평균 등급이 2.2인 아이가 있고 평균 등급이 2.3인 아이가 있으면 2.2인 아이와 2.3인 아이가 정량평가로 하면 줄을 이렇게 쓰죠. 2.2가 위에 있고 2.3이 밑에 있고. 근데 정성평가는 2.2나 2.3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단위수 하나 차이일 텐데. 그래서 이걸 정성평가하면 우리 대학 기준에서는 얘는 잘하는 애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2랑 2.3이 동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을 어떻게 뽑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각 대학은 학업 역량을 내신 평균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죠. 내신 평균 등급으로는 둘 다 A인데, 예를 들어 이 아이의 학년별 추세가 2.2등급인 A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2.3등급인 아이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면, 둘의 학업 성취도는 둘 다 A지만 점점 오르고 있는 아이는 A를 받을 것이고 점점 떨어지고 있는 아이는 B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만들다 보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냐면 줄을 쓸 수 있게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얘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에 점점 더 떨어지긴 했는데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또 같이 그 과목을 들은 아이 숫자가 적다면 얘의 등급은 당연히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처해 있는 환경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이 과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학업 역량은 그 부분에선 좀 떨어져 보이지만 학업의 의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히려 더 가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목 자사고가 되게 유리하고 일반고가 되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특목 자사고에서 2등급과 일반고의 1등급을 같다고 본다든지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게 고교 유형에 따라서 뭔가를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그 특목 자사고가 만약 치열한 환경을 갖고 있고 그 집단이 우수한 집단이 맞다면 그걸 어떻게 아냐? 당연히 학생부에 있는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 내부에서 우리는 여기 1등급이랑 여기 몇 등급을 같이 볼 거야. 대학에 따라서 다르겠죠. 또 하나는 지금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시기거든요. 그 학생부를 보고 아이들을 뽑는 게 초기에 입학사정관 전형 시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책을 20권 읽은 애들보다는 책을 50권 읽은 애가 더 똑똑하지 않을까. 반장 한 번도 못 해본 애보다는 반장 몇 번 해본 애가 조금 더 리더십이 있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책을 20권 읽은 애보다 50권 읽은 애를 더 높이 평가해가지고 애를 뽑았는데, 진짜로 얘네 둘을 비교하니까 얘가 똑똑하고 얘는 덜 똑똑하던가? 라고 계속 사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닌 애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책 권수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학생부에 반영되는 항목을 조금씩 이제 빼도 아이들을 뽑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반영 항목의 축소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사라지는 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독서를 들 수 있는데, 최근에 독서는 거의 다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있던 독서는 학년 말에 학생부 작성을 한다고 독서를 내요. 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그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특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특은 선생님이 학생을 관찰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책을 읽는 걸 봤어요 라고 쓰는 거잖아요. 수상도 잘 생각해 보시면 수상에는 두 종류의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부터 잘나서 상 받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관심 있어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학종의 근본 취지에 따르면 원래부터 잘나서 받는 친구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친구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부 어디에도 그 친구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서술하는 칸은 없답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이 빠진 거예요. 핵심은 뭐에 있냐면, 선생님들이 관찰할 수 있냐 없냐, 교사의 직접 관찰 여부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다 교사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선생님들이 모든 걸 관찰할 수 없다면 내가 한 걸 관찰하도록 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그걸 기록해 놓고 그 기록을 선생님한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부 이렇게 작성을 할 때 당연히 와서 계속 물어보는 애가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말을 예쁘게 다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활동은 왜 그걸 하게 됐는지 동기가 있고요. 그걸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따른 일정한 결과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결과물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걸 영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은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적어두는 게 필요한 거죠. 나중에 그래서 학생부에 혹시 쓰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는 AI가 써준 한 달락 딱 갖고 가고 어떤 친구는 표로 돼 있는 왜, 어떻게,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딱딱딱 정리되어 있는 걸 가져갔을 때 어떤 거가 더 효과가 있을 거냐. 학부모님들도 저희는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숫기가 없는 친구가 프로젝트를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지금 그걸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친구는 다른 방식으로 대학 가면 되잖아요. 수능을 할 수도 있고 교과 전형을 할 수도 있고 논술을 할 수도 있고 그게 학점만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모든 출발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근사하게 대학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지적 호기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아이면 그 아이가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학의 기본적인 입장이니까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건 왜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